예전에 저는 요즘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보면서 네. 사실 저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익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발생한 이슈라고 이런 봐요. 급등락이. 네, 그럼요. 이런 급등락은 예전에도 분명히 있었던 거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어쩔 수 없이 수익을 찾아가는 건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고 하고 싶고 저도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찾아가는 이런 현상은 예전에도 있었고 예전에는 이제 바이오 제약주 중에도 많이 몰렸었고 자동차에 많이 몰렸었던 적도 있었고 제가 처음에 주식 살 때는 이제 IT 버블 때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IT 종목들에 좀 많이 몰려 있었죠. 네. 그래서 정말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유상증자만 한다고 해도 상한가를 갔어요. 오히려. 네. 그때 뭐 유상증자 하면은 막연한 어떤 그런 기대감. 유상증자에서 그 돈 받아가지고 투자하려나 보다. 맞아요. 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유상증자만 해도 상한가를 갔던 시기가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익을 위한 목마름, 뭐 이것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뭐 나쁘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저도 이제 2차전지에 대해서 멘트하기가 참 어려운데 네. 사실 오늘 웅달짝방에서 그냥 다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 원래 네.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2차전지는 한참 갈 길이 멀었다 봅니다.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은 2차전지 주가 이제 어쨌든 이제 부품은 배터리 주잖아요. 그러니까 부품도 배터리도 자동차의 한 부품에 불과한데 그렇게 보면서 좀 평가 절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배터리가 들어가는 회사가 어딜까요? 뭐 현대차에도 들어가고 최근에 많이 들어가지만 사실 처음에 이슈가 됐었던 거는 테슬라. 그렇죠. 네. 그래서 테슬라 주가나 테슬라 미래의 어떤 뷰를 같이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주로 보기는 어려워요. 테슬라는 자동차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출연, 지지난번 출연 때 테슬라 한참 주가 뭐 급락하고 안 좋을 때도 테슬라는 지금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옹달님 제가 촬영 들어오기 전에 보여드렸지만 스타링크. 스타링크. 예, 아마 하늘에 이렇게 막 떠 있어요. 줄지어서.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때는 아마 저희 참고 영상으로 올라갈 텐데 영상으로 한번. 스타링크가 이제 한 줄로 이제 우주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를 넘어서 자동차를 어떤 우리의 생활로 이제 넣고 인터넷과 모든 이제 사물 인터넷 예전으로 치면은 그런 것까지 통합해가지고 아예 생활로 들어오려고 하는 액션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 전기차 가격을 계속 떨구고 있잖아요.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한 액션도 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건 일론 머스크가 이미 멘트를 했던 내용들이고 그 한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럼 테슬라가 가고자 하는 길은 전기 자동차를 넘어선 전기차 판매를 넘어선 그 어떤 다른 세계인데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가 점유율도 높아지면 판매량도 증가할 것이고 근데 테슬라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뭐 샤오펑이든지 뭐 BR이 되게 많은 차에 들어가잖아요. 배터리는. 그렇게 된다 봤을 때 그러면은 그렇게 앞으로 우리 차들이 전기차로 어느 정도 대체가 되는 시기가 언젠간 오겠죠. 물론 내연기관차 확 망하진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양쪽의 경쟁이 좀 있긴 있을 테지만 앞으로도 성장을 한다라는 그런 거를 가정해놓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이든 뭐 포스코 엠텍 포스코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회사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지 안 머무르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있는 제품 가지고 판매만 하는 기업인지 판매를 하면서 미래를 그 다음 스텝과 그 다음 스텝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인지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뭐 사실 지금도 보면은 뭐 차기를 뭐 전고체 배터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전 전고체 배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배터리도 최근에 워낙 많은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너무 미래다라고 이제 집중해서 가는 것보다는 배터리도 분명히 다양하게 성장할 수 있고 또 개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새로운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또 그게 이슈가 돼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에코프로 BM을 지금 사시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뷰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증권사가 보통 이제 그 어떤 회사의 이제 밸류를 측정을 하고 목표가를 설정을 할 때는 지금 현재 그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주를 언제까지 잡아놨는데 그럼 이 수주를 몇 번에 걸쳐서 나누고 그럼 재무제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좀 그럼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과연 이 회사의 10년 후의 미래를 당신이 한 번에 얘기할 수 있어요? 없죠.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예전에 테슬라 그랬어요. 테슬라 저 예전에 처음 그때도 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테슬라 예전에 한 6, 7년 전에 투자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 뭐 공장 디폴트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막 장난 아니었었거든요. 부도난다고. 네, 근데 뭐 일론 머스크도 보면은 지금에서야 뭔가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이제 좀 핫 이슈인데 그분은 그때부터 그랬거든요. 꾸준히 했어요. 이게 공장 디폴트 된다 그러지 CEO 이상해 막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되게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내연기관, 아니, 전기차가 무슨 미래야. 말도 안 돼. 내연기관 차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 밑에 중소기업들이 가만히 있을까? 이런 이미지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테슬라는 항상 퍼가 높았어요. 매번 높았는데 테슬라 지금 보세요. 그걸 이겨먹고 올라오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그 다음 스텝과 그 다다음 스텝. 니들이 당장 지금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다음 스텝 보고 간다. 야. 이걸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일론 머스크는 만들어냈죠. 스페이스 X를 만들면서 로켓을 쏘고 밑에 로켓 밑분이 내려와서 다리를 세우고 다시 쓰고 스타링크를 띄워가지고 한 줄로 우주에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포스코 퓨처엠이든지 뭐 에코프로든지 그 회사가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일 내가 알기로는 에코그룹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음 스텝과 다다음 스텝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에코프로를 당장 이거를 비싸다라고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 비쌀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5년 10년 후에 이 회사를 비싸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있을까? 전 못한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어떤 수준이 있는데 네. 이렇게 천천히 왔으면 네. 어차피 오는 네. 그 가격인데 이게 네. 너무 빨리 네. 압축시켜서 빨리 온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작년에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미국이 테슬라가 사실은 보면은 주가 수준이 좀 횡보하던 구간에 항상 마진콜이 쇼커버링이 터져요. 쇼커버링이 터지면서 공매도 세력을 이겨버리면서 주가가 뭐 레벨업이 되거든요. 테슬라가.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환경에서도 그랬지만 우리나라도 한국형 쇼커버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 제가 작년에 했었어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올해 초에도 제가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공매도 1위 삼성전자다. 이거 쇼커버링 들어가면 삼성전자 주가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그런 거였고 최근에 보면은 에코그룹도 이제 쇼커버링 쇼스퀴즈 현상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거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뭐 테슬라, 에코프로 그 두 개를 완벽하게 똑같이 비교할 수 있는 기업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 현상만 놓고 보면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라고 그게 왜 안 돼? 공매도를 이겨먹고 올라가는 거.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봤는데 공매도량이 안 줄었더라고요. 진짜요? 공매도 잔량이 똑같더라고요. 그 얘기는 앞으로도 쇼커버링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급등락이 계속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는 부분인데 무섭네요. 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에코프로를 사라 사지 마라 보다는 혹시나 사고 싶으신 분들은 신용을 쓰면 안 돼요. 레버리지, 신용 뭐 대출 이런 거는 안 받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진콜이 발생하면은 밑으로 떨어질 때 정말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20%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좀 그래요. 요즘에 에코프로가 비싸다 뭐 그러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 포스코 얘기할 때도 맞아요. 뭐 스콜딩스 계속 모아가라 했는데 포스코에서 작년 여름부터 얘기할 때도 그때 근데 진짜 대표님 되게 잘 보셨는데요. 너무 잘 보셨는데요. 근데 포스코에서 너무 눈에 보였어요 그때 당시. 너무 쌌어요.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은 다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일본이 뭐 중국이 뭐 희귀가스 같은 것도 이제 문제가 러시아 희귀가스가 문제가 됐을 때도 포스코에서 희귀가스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저는 이제 사실 포스코홀딩스 얘기 갑자기 넘어가는데 얘 주가를 더 높은 곳으로 보는 게 외국인들은 얘네를 차광주로 봐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2차전지로 봐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올라간 거는 2차전지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철강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돌아서면 돼요. 예전에 중국에서 건설 경기 붐이 일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철강이 없었거든요. 그 정도 비쌌어요. 중국 시장 바닥이잖아요. 근데 중국 지금 살리려고 지금 부양책 엄청 쓰고 있잖아요. 안 살아날까요? 제가 봐서 살아나요. 올해는 모르겠고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미국이 내년까지는 이제 분명히 중국의 일반 우리끼리 표현으로 멱살잡이를 할 거예요. 근데 그때쯤 돼서 제가 봤을 때 중국 증시가 내년에는 바닥을 눈에 띄게 보일 가능성이 크다 봐요. 그러면은 지금은 2차전 위주로 막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 했을 때 거기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서 건설 경기가 안정을 찾게 되면은 그때는 외국인들이 얘를 건설주로 보고 들어오면서 2차 랠리가 나올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에코프로 라이벌 기업으로 뭐 중국 기업들 얘기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중국 기업은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포장이 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IT든지 반도체든지 2차 전지주든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어요. 무조건 세계 랭킹 1, 2위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전기차, 반도체 이거는 뭐 무조건 필수포트. 배터리. 네, 무조건 배터리죠. 전기차는 배터리나 폐배터리. 지난번 설명드렸지만 폐배터리는 이제 돌아왔죠, 시기가. 1차적으로 이제 판매했던 자동차들의 폐배터리 시기가 돌아왔죠. 벌써 돌아오고 그게 내년 내후년이잖아요. 그렇구나.
관심 가져야죠. 바깥에서 제가 경험해봤잖아요. 네. 이게 다릅니다. 이게 다른 자꾸 거죠. 네. 아니 무슨 작년에도 경기 침체 얘기 나왔을 때 2008년도 금융위기랑 비교하고 IMF랑 비교하는데 저는 IMF를 얻어맞은 세대예요. 아직도 제 다이어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IMF도 겪어봤고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어봤는데 제가 작년에 경기 침체 얘기할 때 케이스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라고. 왜 도대체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사실 그런 실체가 없는 IT 버블 때와 2차전지주들을 배터리주를 비교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봅니다. 와. 제가 지난번에는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네. 2024년도 이후엔 안 보인다. 왜냐하면 2024년도 연말에 미국 대선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진짜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이에 좀 뷰가 바뀌었습니다. 야. 시장은 좀 더 갈 것 같아요. 2025년 이렇게요? 25년, 26년까지. 왜 바뀌셨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쨌든 보면 지금까지는 경기 침체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시장에 많이 눌림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 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축이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200조, 그래요? 20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수십조, 수백조가 늘었더라고요. 우리나라가요? 네. 오. 유동성 자금, 이게 예금과 주식 쪽, 이쪽 같이 유동자금 쪽에 네. 엄청 늘었더라고요. 근데 보통 저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럴 때 2차전지 같은 이런 테마들이 한번 확 올라가는 게 절대 나쁘지 않다 보는 게 예전에 LG에너지 솔루션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LG에너지 솔루션이 분할 상장했을 때 싫어하시잖아요. 싫어하죠. 근데 왜 싫어했냐면 근데 그때 모든 자금을 LG에너지 솔루션이 다 가져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막 다른 거 폭락하고. 네, 딱 지금 상황이에요. 왜냐면 지금도 보면은 다른 2차전지주가 가면은 다른 종목들이 다 급락을 하는 이유가 딴 데서 돈을 빼가지고 2차전지에 집중을 시키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는 지난번에 LG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던 그 1월 달에 그랬거든요. LG에너지를 살라고 나머지 쪽에서 자금 빼가지고 그쪽으로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거 더하기 외부에 주식을 안 하던 자금들도 엄청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공모 받고 공모 못 받은 자금들이 또 이탈하기 직전에 증권사 직원들이 그걸 다 잡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개인 투자자들 수익 내가지고 그때 증권사 수수료 수익이 역대 최고치였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돌고 있는 유동성 자금들이 많다는 거,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그 자금들이 많다는 걸 봤을 때, 이거 지금 만일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은 저 끝났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금리 인상기가 지금은 거의 끝났다, 막바지에 들어간 걸 넘어서 이제 끝났다라고 봤을 때 이제 남은 건 피벗인데 금리 인하기를 보통 들어가게 되면은 몇 개월 후에 사실 침체가 오긴 왔는데 이번 침체는 오더라도 전 굉장히 얇고 짧게 끝날 거라 보고 있고 네.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 패턴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니까 항상 보면 우리 10년 주기설, 몇 년 주기설 하잖아요. 그 패턴 자체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돈이 많이 머물러 있고 밖으로 빠져나간 게 별로 없고 그럼 이게 한번 진짜 불어올 수도 있겠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돈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2차전지주, 배터리주들의 이런 급등이나 이런 것들이 전 되게 좋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확 하면 시장이 돈이 확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한번 큰 시장이 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봤을 때 어쨌든 IT들이 많잖아요. 근데 IT 반도체, 사실 우리나라는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사실 실적이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런 거품설이 도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반도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원래 1, 2분기가 비수기예요. 네. 원래 1, 2분기가 비수기고 사실 그동안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뭐 우리가 D램과 파운드를 나눠서 생각하면은 D램 같은 경우는 다 감산 가격이 뭐 굉장히 불안정한데 다 감산해서라도 가격을 올려야지 했는데 사실상 그들이 감산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삼성전자가 감산을 해야 되는데 안 했죠. 삼성전자 감산 왜 안 했어요? 삼성전자 예전부터도 자기들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면 그렇게 치킨 게임을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나머지 기업들 다 죽여놓고 물론 삼성전자 자기도 자기 살을 깎는 거죠. 자기 살을 깎으면서 이제 같이 쭉쭉쭉쭉쭉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감산 발표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발표된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만 시장 점유율이 올랐다. 근데 지금 그 사이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재고 문제가 나왔었죠. 근데 재고도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DDR4에서 DDR5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 이 상황에 뭔가 이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했는데 여기에 갑자기 AI가 나오면서 DDR5로 정말 빠르게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재고가 빨리 확 소진이 돼버리니까 최근에 나온 기사들 삼성전자 재고가 굉장히 빨리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난번 이제 잠정 실적 발표할 때나 이걸 어저께 실적 발표할 때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 떠버리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6개월 후에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은 D램은 3분기, 4분기 이후에 더 좋아질 것이고 내년엔 더 좋을 거다 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는 진짜 대박인 게 파운드리를 봐요. 어. 파운드리가 이번에 사실은 코로나 되게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웨이퍼 테스트, 그러니까 테스팅용 웨이퍼를 다른 기업들은 다 줄였는데 삼성전자 오히려 늘려버렸거든요. 어. 근데 최근에 4나노 수율. 수율 75%. 아. 원래 60%만 너무 좋다고 하는데 어. TSMC가 70에서 80%예요. 다 떨어졌네요. 75% 따라잡았죠. 그러다 보니까 TSMC는 갑자기 2나노 한다고 그러고 막 그냥 한다고 일단 던지죠. 그러니까 던지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 어떤 게 발생했냐면 공장을 미국의 TSMC가 짓고 있는데 삼성도 같이 짓고 있죠. 근데 TSMC는 30년 동안 파운드리만 한 기업이에요. 공장을 지으려면은 이 공장 건설을 다른 건설사한테 맡겨야겠죠. 네. 근데 삼성은 누가 하고 있냐? 자기가 하고 있어요? 삼성물산이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더 웃긴 거는 네. 삼성물산의 올해 상반기 매출을 보니까 90%가 음.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 증설이에요. 그 얘기는 삼성이 전사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공장을 밀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번에 애플도 이제 비전 프로 나왔잖아요. 근데 비전 프로 나왔는데 좋더라고요. 거기 이제 그 패널이 들어갔는데 전 그것도 참 보면은 애플도 참 바보 같아요. 왜요? 아니 OLED 잘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삼성, LG. 근데 중국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왜 중국 TSMC 받았다 그러나? 왜 생뚱하게? 당연히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는 수율을 못 맞춰가지고 비전 프로 팔아야 되는데 수율을 못 맞추니까 생산 장비를 못 주는 거 아니에요? 부품을 못 주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어쩔 수 없이 생산을 줄이는 계획을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짜증도 한두 번이지. 삼성 거 보다가 삼성 좋은 거 세상에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것도 넘어올 거라 봐요. 삼성 LG로 넘어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디스플레이는 무조건 디스플레이도 가져가야 된다. 2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까지. 아, 디스플레이까지요. 디스플레이도 좋은 게 뭐냐면 그동안은 중소형 디스플레이 업체들, 뭐 코스닥 상장사들 안 좋았어요. 매출이 안 나왔거든요. 되게 좋은 회사인 거 알아요. 근데 매출이 너무 안 좋았는데 최근에 삼성이 디스플레이 회사 쪽에다가 수주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수주 막 몇십억짜리, 뭐 몇백억짜리 수주가 한 1, 2주에 걸쳐서 막 두세 개가 터지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건 앞으로도 이어질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낙수 효과가 쭉 들어오겠죠. 그래서 코스닥 기업들이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들이 살아나는 건 눈에 뻔히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좀 에코프로 관련 기업들이 좀 슈팅을 하면서 코스닥의 그 시가총액 자체가 역대 최대치를 찍고 있긴 하잖아요. 부담스러운 영역이긴 해요. 근데 과연 그게 진짜 부담스러울 것인가? 왜? 아직까지 디스플레이도 안 움직였고 그리고 반도체들도 코스닥 기업들이 움직인 게 별로 없는데 과연 그 밸류가 부담스러울까? 2차 전지가 잠깐 쉴 수 있죠. 우리가 마라톤 하면서 계속 달릴 수는 없잖아요. 쉬어야죠. 그렇죠. 우리도 휴가도 가는 것처럼 2차 전지 조금 쉬면 걔네들이 이제 쫙 올라오면서 시가총액을 맞춰주고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코스닥 시가총액은 더 올라갈 거예요. 와. 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쉬어야 돼요. 더 푹 쉬고 오래 쉬어야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될 게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기 위한 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쉼이라는 거는 거기서 이제 손바뀜이 좀 이루어지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좀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네. 더 버티는 건데 좀 갖고 계신 분들은 힘드니까 나가주시고. 네, 그렇죠. 아. 그 공부가 충분히 돼야 될 것 같아요. 만일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셨다 하더라도 네.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으시고 그렇죠. 그러면은 스스로 아마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봤을 때 이거보다 더 높은 가격인데 그럼 거기서 뭐 더 사는 거죠. 30, 40% 밀려도 보유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저도 작년에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은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엔비디아든지 그때 제가 메타도 말씀드렸고 그때 너무 싼 게 너무 많다고. 네. 싼 게 너무 많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팡 사세요. 뭐 그렇게도 말씀드렸었는데 뭐 엔비디아도 그랬고 엔비디아도 그때 막 마이너스 50%, 60% 엄청 많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 저는 그때 말씀드렸던 게 좋은 기업이니까 버텨야죠. 네. 아니면 더 사셔도 된다고. 맞아요. 여건이 되시면 더 사시고 안 되시면 버티시라고 말씀드렸던데 비슷한 맥락이라 봐요. 엔비디아도 저는 어느 정도 제가 스스로 한 공부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빠지기 전 자리도 낮은 자리다라는 판단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때 나와가지고 좀 세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2차 전지주들도 그렇게 봐야 되는 기업들이 많다고 봐요. 저는.